아니 이 송 변호사님 이게 지금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에서 지금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보면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.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 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미열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이 5가지였는데요. 근데 이 중에서 내란 관련된 걸 빼겠다는 거예요. 또 그렇게 하겠다는 네. 거잖아요.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도 탄핵소추 안에 그 내란죄에 관한 내용들을 잔뜩 넣었다가 네. 그 부분을 헌재에서는 법률적인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이 부분 되게 어렵고 납득을 못 하시잖아요. 네네. 설령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.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정말 더 납득하기 어려워요. 네. 왜냐면은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그 뭐 대통령의 내란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된 이유지 않습니까? 그렇죠. 탄핵소추 의결서에 보면.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어요. 그 대통령의 내란을 묵인 방조했다. 네네.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내란죄를 정말 방조 내지는 동조한 것인지 네.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요. 그 부분 탄핵소추 사유는 뭐가 남냐면 거기 탄핵소추 의결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에 대한 책임을 포함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좌할 의무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좌를 잘못했으니까 너는 탄핵 사유다. 라는 건데요. 참. 이렇게 되면은 역대 국무총리들 중에 누가 이런 정도의 그 사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네. 보좌를 잘못했으니까 너는 파면돼야 된다. 너무 과한 논리 아닌가요? 근데 네.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안고 빠진 찐빵이 되는데 보좌의 그 보좌를 유책 사유로 해갖고 그러면 그 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중대 사유라고 본다면은 탄핵이 뭐 그 저기 인용될 가능성 거의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? 거꾸로. 나머지 4개의 탄핵 사유도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. 왜냐하면 그렇죠. 제2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이고 헌재도 그 국회로부터 넘어온 법률안에 위헌의 의심이 있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제2요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판례 나와요. 그다음에 그 저기 상설특검 임명 안 한 거 그때는 상설특검만 통과된 게 아니고 국회에서 개별특검법을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개별특검법이 공포돼서 넘어오면 2개가 중복되잖아요. 그러면은 법률상 상설특검을 언제까지 추천 의뢰해야 된다는 기한은 없으니까 행정수반으로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하기 위해서 고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네. 왜냐하면 그 개별특검법이 논의 안 되고 있었으면 모르겠었어요. 결국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넘어왔잖아요. 네. 그 개별특검법의 공포 여부를 한덕수 대행이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 탄핵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돼 버렸습니다. 거부권 행사는 최상목 대행이 했죠. 그리고 아까 그 하나가 또 뭐가 있었죠? 탄핵소추 사유 중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. 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임명을 거부한 게 아니고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습니다가 그렇죠. 그때 대국민 담화의 맞아, 마지막 맞아. 문장이었어요. 네네. 그랬는데 그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지 아닌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바로 탄핵소추안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직무 정지시켜 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기에는 대단히 어려워요.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면 네.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와서 경제와 민생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무슨 통상특위 이런 거 만들자고 하잖아요. 맞아요. 통상특위 만들 게 아니라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의결해서 철회하면 됩니다. 네. 한덕수 대행은 그 과거에 통상산업교섭본부장을 했었고 네네. 통상교섭본부장을 했었고 경제수석을 했고 국무총리 2번을 역임을 하고 그렇죠. 주미대사도 했어요. 한덕수 총리만큼 통상과 외교를 다 잘 아는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? 지금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임시사령탑으로는 가장 적합한 인물인데 그런 인물의 손발을 묶어놓고 통상특위를 만들자고 한다. 대단히 저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참 그러다 보니까요 이 이재명 대표의 아주 핵심 측근이 있습니다. 누구죠? 뭐 그건 못 밝히겠습니다. 제가. 이현정 아니에요? 참, 무슨 그런 정말 그런 지금 막말을 지금 책임지세요 지금. 당장 속기록 삭제해 주세요. 아 지금 그런 지금 오늘 재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근데 이 사람이요. 지금 이재명 대표 자꾸 지지율 떨어지니까 제일 미친 놈 2명 있다. 미친놈이? 네. 그게 박찬대하고 박찬대. 박성준이 그 박성준. 수석대 원내부대표. 이 2놈이 네. 지금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율을 gali아먹는 놈이다. 왜냐하면 지금 계속 탄핵 이야기 하잖아요. 그렇죠. 또 최상목 탄핵 이야기 했잖아요. 네. 이거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그 본인의 생각도 아닌데 네. 이게 이제 박찬대가 이제 아주 그냥
코를 파더니 이제는 뭐 완전히 지금 이재명 대표 앞날에 지금 고춧가루 뿌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그쪽도 지금 복잡한 모양입니다. 근데요. 주인 잘 섬기는 사람이 네. 아버지의 뜻에 반해서 일할 수 있나요? 저는 아버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렇죠. 아버지 책임이죠. 네.